네, 마켓플러스 시간입니다. 자, 시장 관심이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초전도체 등에 이렇게 몰려 있을 때 연기금에 조용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K화장품의 대장주죠.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자, 해외 산업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부의 유주한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최근에 발표된 실적은 좀 좋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모레퍼시픽이 발표한 지난 2분기 매출액이 전년 수준과 비슷한 9,454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59억 원을 거뒀습니다. 흑자 전환에는 성공을 했지만요. 당초 시장이 377억 원가량 이익을 낼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를 크게 밑돌았기 때문에 어닝 쇼크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에서만 3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중국 정부가 본격 리오프닝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고요. 아모레퍼시픽 역시 올해 초까지 주가가 반등세를 보였는데 실제 중국 경제 회복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또 이에 실망한 투자 심리가 주가에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분기 실적을 보면 지역별로 봤을 때 중국을 제외한 아세안 시장에서 매출이 10% 이상 늘었고요.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모두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미에서 793억 원, 유럽에서 13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망스러운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기금 매수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건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연기금과 또 투신에서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고 있어서 주목이 되는데요. 최근 한 달간 연기금이 약 500억 원 규모의 순매수에 나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사모펀드와 투신 쪽에서도 300억 원 규모의 순매수가 유입됐습니다. 자, 이 같은 매수 배경에는 중국 외의 지역으로 좀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과 함께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한 주가 역시 저점이라는 인식도 주식 매수의 배경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경기가 지금보다 많이 나빠지거나 경착륙할 가능성보다는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재 분위기고요. 또 중국의 회복 속도는 실망스럽고 하지만은 주가 면에서 이미 빠져 있기 때문에 저점으로 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점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이제 보인다고 해주셨는데 해외 시장의 어떤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나요? 네, 아모레퍼시픽의 전체 매출에서 중국 비중이 20% 안팎을 차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비중을 줄이고 다른 시장으로 다변하려는 전략을 말씀하신 대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성과가 좀 가시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아모레퍼시픽의 북미 시장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배 이상 늘어난 739억 원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 해외 시장 매출에서 미국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 4.5%였던 이 비중이 작년에 12.1%로 확대된 데 이어서 올해는 약 20% 안팎까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시장에서의 매출도 132억 원을 기록을 해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오늘 많이들 보셨겠지만 일본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이 선전했다라는 소식이 네. 전해지면서 좀 눈에 띄었는데요. 네네. 작년에 일본 화장품 수입에서 한국산 화장품이 프랑스를 누르고 1위 수입액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한국 화장품 수입액이 작년에 775억 엔을 기록해서 프랑스의 764억 원에 비해서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은 처음으로 프랑스를 누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요미우리 신문이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일회성이 아니라 이렇게 분석을 한 것도 눈에 띄는데요. 아모레퍼시픽 역시 지난 2분기에 일본에서 아모레퍼시픽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마케팅에 공을 들이고 있고 실제 매출도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에서 선전하는 소식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지켜봐야 될 점 앞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계속 중국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네. 텔중국의 속도가 얼마나 성과를 내는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전체 매출 중에 3분의 1이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해외의 70%가 여전히 중국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기 회복이 지금 매우 더딘 상황이고 또 회복을 한다고 해도 중국의 소비자들이 자국 내에 자생 브랜드로 좀 이렇게 지갑을 여는 것을 이제 옮겨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시장으로의 다변화는 아모레퍼시픽의 가장 큰 과제로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네. 또 설화수를 포함해서 아모레퍼시픽은 각 브랜드들에 대한 리브랜딩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효과가 실적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도 좀 눈여겨봐야 될 상황입니다. 당장은 리브랜딩에 따른 비용 투자가 있기 때문에 수익 개선으로 당장 이어지기는 조금 어렵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현재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시간을 갖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부 유주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